요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대리권의 범위를 보죠. 그럼 대리권의 범위는 갑이 이제 자 을에게 수권행위를 할 때 수권을 줄 때 자 을에게 야 우리 집 좀 1억에 팔아달라. 그럼 딱 범위가 주어졌잖아요. 요 수권행위 그대로 하면 돼. 문제는 이게 딱 안 정해졌을 때가 문제예요. 예컨대 그냥 전화해가지고 갑이 을에게 야 너 나의 대리인 좀 해라. 전화 딱 끊었어. 그럼 도대체 무슨 대리인 하라는 거야? 그죠? 그랬을 때 이 범위가 얼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밑에 이제 1 대리권의 범위에서 118조. 자 잘 보세요. 이거 가끔 한 3, 4장 한 번씩 내는데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 행위만 할 수 있다. 다음 각호 행위를 줄긋고요. 그걸 합해서 이제 관리 행위로 바꿔. 관리 행위만 할 수 있다. 자, 권한이 딱 정해지지 않으면 관리 행위만 할 수 있어요. 항상. 자, 대리는요, 본인의 재산입니다.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대신 의사표시를 하는 게 대리입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만 대리가 가능해요. 신분행위는 대리를 못 합니다. 대신 뭐 혼인, 대신 이혼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대리 행위를 하는데, 자, 재산. 자, 그러면 이제 남의 재산에 대해서 자, 계약을 하는 것은 두 가지 크게 나눠요. 처분행위하고 관리행위로 나눠요. 남의 재산행위는 재산행위를 나눌 때 처분행위하고 관리행위로 나눕니다. 자, 처분행위는 쉽게 얘기해서 남의 재산을 팔아먹는 거고 관리는 잘 관리해 주는 거죠. 자, 관리행위는 두 개로 나눕니다. 또, 자, 거기 적지 마세요. 보존행위하고 자,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 계량행위를 관리행위라 그래요. 이 관리행위는 할 수 있는데 처분행위는 못 합니다. 자, 가보죠. 관리행위는 두 개. 1. 보존행위하고 2호.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에 줄고 나가죠.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계량행위입니다. 자, 대리권이 주어지기는 주어졌는데 권한이 정확하지 않으면 뭐만 할 수 있다고요? 관리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1.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딱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어요.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 2. 임의 대리권의 범위 줄었죠. 임의 대리의 경우는 수권행위 내용에 의해 정해낸 것이 원칙인데 그러나 수권행위에서 권한을 딱 정하지 않으면 보존행위, 이용행위 등 관리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할 수가 없다.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오른쪽에 와서 참고 보세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보존행위 개념은 자, 내용. 재산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행위를 보존행위라 그래요. 자, 보존행위는 본인의 재산을 잘 보존해 주니까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우측에 구체적인 데는 암기돼야 됩니다. 보존행위라는 개념이 나오면 이런 것들이죠. 자, 본인의 가옥을 잘 수선하거나 소멸시효 중단,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 기한이 도래한 채무 변제,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등을 보존행위라 그래요. 요거는 무제한적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이용행위하고 세 번째 계량행위를 묶어. 이용계량행위는 뭐가 바뀌면 안 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돼. 성질이 변하면 처분행위가 돼버려요. 자, 이용행위 예 나오죠. 구체적인 예. 자,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하면 이익이 나죠. 또 가옥의 대여, 황무지 경작 등이 이용행위입니다. 다음 계량행위는 가옥의 장식이나 설비, 무이자 금전 대여를 이자부로 하는 행위. 이용행위하고 계량행위는 묶어서 분리는 안 합니다. 그냥 묶어서 기억하면 돼요. 잘 이용하고 가치를 증가시키는 게 이용 계량행위입니다. 단 요거는 뭐가 바뀌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별적 사유에서 동그라미 니은 좀 조심한 니은. 인감 증명 교부하고 티것의 인장 교부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인감 증명 땡땡 주택 이전용 인감 증명서만 교부하여
부동산 매매 알선을 부탁한 경우에는 처분 권한까지 수용한 수여입니다. 수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 인감 증명을 교부한 것은 처분 권한 수여한 거다. 수여한 게 아니다. 수여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제 팔아먹으면 무권 대리가 돼요. 자, 그런데 D가 조심하고 도장, 인장 준 거는 대리권 수여가 됩니다. 도장 준 거는 땡땡 특정 행위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줄거세요. 인장, 도장을 교부하는 것은 대리권 수여 행위가 된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죠.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판례 있죠. 이건 암기가 돼야 돼요. 자주 출제합니다. 자, 특히 이제 대리권의 범위 내인 거 기억. 매매 계약의 대리인은, 자, 계약을 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약도 하고 성락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능동, 수동 다 있다는 거야. 대리인 의사표시 및 급부의 수령 대리권도 가진다. 능동, 수동 대리권 다 있다는 거죠. 니은에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 포괄이 포인트입니다. 포괄적 대리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해줄 권한도 갖는다. 포괄 대리인이기 때문에 연기 권한도 갖습니다. 그 다음 대리권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것, 요걸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으니까 무권 대리는 무효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자, 기억. 대여금을 수령할 대리권에는, 자, 뭘 가져오라 그랬어요? 대여금 받아라 그랬죠. 받아와야 되지. 면제해주면 안 되겠죠. 대여금 일부를 면제해줄 권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거 면제해주면 뭐가 된다? 무권 대리로 무효가 됩니다. 니은에 담보 제공 등의 처분 행위는, 담보 제공하려면 본인의 별도의 대리권에 수권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다. 디귿 땡땡.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가지는 대리는 그 체결한 계약 해지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체결 대리는 체결만 해야지 해지하면 안 돼요. 다음에 이제 가르쳐 3번에 대리권을 이제 제한하는 게 1.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금지됩니다. 자, 이게 이제 본인의 이익 보호예요. 자, 자기계약은 쉽게 얘기해서 자기계약은 대리인 자기 자신이 당사자가 되는 거야. 근데 갑이 이 우리 집 좀 팔아달라. 매도에 대리권을 줬어요. 얼마에 팔아달라는 말 안 해서 그냥 매도에 대리권 줬어. 근데 우리 자기가, 자, 나는 매도 계약서에다가 매매 계약서. 매도인 갑의 대리인을 청약을 해. 1원에 팔겠다. 청약하고. 매수인 자기 자신이 되는 매수인 을 1원에 사겠다고 성락하면 1원의 계약 성립하잖아요. 돈 1원 주고 1원 주고 소유권 등기 넘으면 이 사람 손해볼 염려가 있잖아.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는 자기 계약을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자기 계약이나 쌍방 대리도 안 됩니다. 자, 보죠. 124조. 자기 계약 쌍방 대리다 하면 금지입니다. 금지.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해 자기와 법률행위하거나 잘라줘. 요게 바로 자기계약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해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무이행은 할 수 있습니다. 의의를 잘 보세요. 1의. 자기계약이라 하면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야.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자격으로 자기 혼자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계약 맺는 것을 자기 계약이라 그래요. 자기가 매도인 되고 자기가 매수인 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손해볼 염려가 있으니까 금지합니다. 또 쌍방 대리를 하면 대리인 한편으로는 본인 갑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 병을 대리하는 게 쌍방 대리가 됩니다. 이것도 본인이 손해볼 염려가 있죠. 자, 이 원칙 조심하고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는 누구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본인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 둘 다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맨 위에 적으세요. 맨 위에다 이렇게 당구장 표시할 때 대리 공부할 때는
대리 규정은 100% 임의 규정입니다. 대리는 뭐죠? 100% 임의 규정이에요. 자, 임의 규정의 뜻이 뭐죠? 임의 규정의 뜻이 뭐예요? 특약이 우선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임의 규정이에요. 자, 그러면 요걸 기억하면, 자, 예외 갑니다. 예외.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는 본인 이익보에 있기 때문에, 자,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염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 두 가지입니다. 즉, 본인이 미리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위임하거나 대리권 수여로 허락한 경우는 유효합니다. 자, 본인이 허락하면 유효하고 또 채무이행에 관해서도 허용이 돼요. 채무이행은 이미 만들어진 채무를 이행하는 거니까 본인이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은 허용 안 되는데 두 가지 누구의 허락이 있거나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본인 허락 또는 채무이행은 할 수가 있다. 그 점 잘 기억해야 돼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은 금지되는데 두 가지 허용되는 게 뭐라고요?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뭐죠? 채무이행은 허용이 된다. 자, 그 점 조심합니다. 자, 오른쪽 옵니다. 동그라미 4. 자, 위반의 효과는 무조건, 자, 맨 위에 적으세요. 대리 규정 위반은 무권 대리가 된다. 자, 대리 규정 위반은 무슨 대리가 된다? 무권 대리가 된다. 그걸 항상 기억하면 돼. 무권 대리는 나중에 추인하게 되면 유효가 될 수 있어요. 자, 읽어보면 위반 효과.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에 위반한 행위는 117페이지예요. 위반 행위는 절대 무효가 아니고 줄거세요. 무권대리 행위다. 이거죠. 무권대리 행위. 자, 따라서 무권대리는 나중에 본인이 사후에 추인하게 되면 유효가 됩니다. 자, 무조건 무권대리가 됩니다. 무권대리는 나중에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이번 공동대리가 아니고 119조.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만 기억한다. 119조. 대리인이 수인 두 사람 이상을 수인이라 그래. 두 사람 이상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합니다. 각자 같으면 단독 대리가 원칙이다.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는 공동대리로 정한 바가 있는 때는 공동대리해야 돼요. 자, 대리는요. 대리인이 빨리빨리 계약을 하려면 자, 대리인이 두 사람 이상이다. A, B가 대리인이다. 그러면 각자 A 혼자 병한테 팔고 그러면 본인한테 효과가 미치. 무슨 대리가 원칙이야? 각자 대리, 단독 대리가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갑이 자, 안 된다. 너희들 각자 하면 안 되고 공동으로 대리해라 라고 공동대리로 수권이 주어지면 공동대리해야 돼요. 원칙만 기억해. 무슨 대리가 원칙이야? 공동대리가 원칙이야? 각자 대리가 원칙이야?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그걸 먼저 기억합니다. 자, 그 밑에 수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각자가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만 기억하세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자, 다음 장 갑니다. 다음 페이지 4번 대리권 소멸. 그 127조, 128조는 자주 나와요. 한 3년에 한 문제꼴 나오니까 암기 해버려야 돼요. 자, 대리권 소멸 사유는 자, 127조는 이게 이제 임의 대리하고 법정 대리 공통 소멸 사유예요. 자, 갑니다. 대리권은 다음 같고 어느 사유에 해당하면 소멸함. 1호 본인 사망입니다. 자, 본인이 사망하면 임의 대리권, 법정 대리권 소멸합니다. 본인 사망. 대리는 세 가지입니다. 2호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 요 세 가지 중 한 개 있으면 대리권 소멸해. 바로 외운다. 자, 본인은 사망 한 개밖에 없어요. 본사. 대리는 세 가지 뭐죠? 사성파,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산되면 대리권이 소멸해요. 그 다음 128조는 임의 대리에만 특유한 종료원인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임의 대리는 어떻게 해서 대리인이 되죠? 본인의 뭐로 대리인 됐어요? 수권행위로 대리인 됐죠? 그러니까 수권행위를 처리하면 되겠죠. 첫째, 수권행위 철회. 또 두 번째는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줄여서 원종 수철은
임의 대리에만 소멸사유입니다. 갑니다. 128조. 법률행위에 의해 수여된 대리권은 그 법률행위가 바로 수권행위예요. 수권행위에 의해 수여된 대리권 줄이면 임의 대리권은 전조 127조 외에 죽었죠.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 의해 소멸한다. 원종. 자, 원인된 법률관계는 대개 보면 위임계약, 고용계약 등입니다. 위임계약이나 고용계약 등이 종료되면 임의 대리권 소멸하고 또 법률관계 중에 본인이 수권행위 철회한 경우도 같다. 머리가 있다면 원종, 수철 이렇게 옵니다. 원종과 수철은 무슨 대리만 특유한 소멸사유야? 임의 대리에만 특유한 소멸사유입니다. 자, 그게 이제 오른쪽 나오죠. 오른쪽에 3번에 대리는 그 금치산이 이제 뭘로 바뀌었다 그랬죠? 금치산이 성년, 후견, 개시. 금치산이 뭘로 바뀌었어요? 성년, 후견, 개시. 또는 파산. 그리고 3번에 임의 대리에만 특유한 소멸은 2개. 1.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원인된 법률관계 대표식이 내가 뭐라 그랬죠? 위임계약이나 고용계약 종료. 그 다음 이 수권행위 철회. 2개 내야 됩니다. 원종과 수철은 임의 대리에만 특유한 소멸 원인이야. 자, 이렇게 해서 대리권을 마쳤어요. 자, 대리권이 발생하는 원인은 임의 대리는 뭐죠? 수권행위.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이죠. 수권행위가 처리되면 대리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 이제 대리권을 받고 이제는 이 대리행위로 가면 대리행위, 즉 대리계약이죠. 대리인이 갑의 이 재산에 대해서 대신 계약을 체결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대신 계약을 체결한다? 본인, 갑을 현명해야 돼. 항상 대리는 본인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해야 됩니다. 나는 갑의 대리인이다 라고 본인을 현명해야죠. 현명주의가 포인트입니다. 대리행위에서는. 자, 1. 대리 의사를 표시하는 걸 현명주의라 그래. 본인의 이름을 표시하는 걸 대리 의사 표시 현명주의 갑니다. 자, 관련 조문 114조 제1항. 대리인 이자다. 의가 아니라 대리인이. 의를 물어볼까요?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그 권한이 대리 권한 내에서 줄긋습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 이게 현명이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 줄이면 현명은 직접 본인 갑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효력이 뭐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을이 이제 대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누구 이름을 나타내줘야 돼? 본인, 갑의 이름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제2항, 전항의 현명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는 건 이거예요. 이 능동대리에서는 아까 잠깐 했지만, 능동대리에서 누가 현명한다?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해줘야 돼. 수동대리에서는 오히려 의사결정을 병이 한단 말이야. 이 사람은 수령만 하니까. 수동대리에서는 누가? 병이 갑을 현명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2항이죠. 1항에서는 능동대리에서 누가 현명한다?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현명해야 되고, 2항에서 수동대리에서 누가? 상대방이 본인을 현명해야 됩니다. 자, 밑에 1. 의의 및 현명 방법.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대리행위로 효과, 권리 의무가 생기려면 그 의사표시 속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는 것을 현명주의라 그럽니다. 그 세 번째 줄, 수동대리에서는 거꾸로 조심해야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은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상대방, 병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점을 조심하면 됩니다. 자, 대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현명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명함 보면 돼. 명함 보면. 갑 주식회사, 뭐 대표이사, 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대표이사가 그냥 대리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대한민국을 나타낸 이 현명. 그러니까 대표나 대리는 여러분 거의 비슷해요. 99.9%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현명해 줘야 됩니다. 대리할 때는, 대표할 때도 그렇고. 다음, 가로 2번 내려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현명하지 않으면, 자, 을이 대리계약 체결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안 알렸어요. 그럼 원칙으로 돌아가야죠. 본인을 현명해줘야 본인한테 효과가 미친단 말이에요. 현명 안 하면 대리인 자기가 책임져야죠. 그게 115조 자주 나와요. 제목,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니. 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가 누구야? 대리인입니다. 자, 대리에서 자기가 나오면 대리인입니다. 애인이 아니고 본인도 아니고요. 자기는 누구라고? 대리인입니다. 그런 개념을 빨리빨리 파악해야 돼. 자기 그러면 본인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기는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같은 말은 간주한다.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 병이, 아니 예외는 아직 몰라줘요. 원칙만 기억해요. 그 밑에 까만 색깔 나오죠. 대리인이 본인을 표시하지 않고 한 의사표시는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주문한다. 대리는 착오를 주장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그 효과가 기속되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대리인이 대리계약하면서 본인을 현명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누가 책임져야 돼? 대리인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돼. 그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대리권 남용하면 차후에 가도록 하고 다음 장 갑니다. 맨 위에 3번 대리인이 하자 중요 표시하세요. 자, 아까 대리 계약은 누가 체결한다 그랬어요? 본인이 체결한다? 대리인이 체결한다? 에? 계약은 누가 체결해? 대리인이 체결하죠? 대리인이 체결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 107, 108, 109 여부도 대리인 표준이죠. 누구 표준?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사례는 이런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갑이 우리 집 좀 팔아달라 매도에 청약을 했어. 매도에 숙건행위를 했어요. 잘 기억해야 돼. 가격이 얼마인지를 안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대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 누구라 그랬어? 대리인이 결정합니다. 이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집이 1억짜리예요. 근데 을이 1원에 팔겠다. 단돈 1원. 의사 결정하고 1원에 팔겠다고 표시했어요. 의사 표시 일치하죠? 우리 좋다. 1원에 살게.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하면 돈 1원 받고 소유권 넘겨야 됩니다. 이게 대리예요. 대리권이 남용될 우려가 많죠. 그러면 이제 갑은 돈을 1원 받고 소유권 넘겨야 돼. 그리고 나중에 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이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요. 이 사람 돈이 없으면 꽉이지 뭐. 그래서 대리인 잘 내세워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116조 보세요. 대리행위 하자. 제1항 의사표시의 효력이 개념 잘 봐야 돼. 의사의 흠결이 아까 뭐였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07, 108, 109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위원들이 다 이 조문하고 판례로 출제한단 말이야. 아직 제가 강의하지 않은 거 읽어보지 마세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민법을 이제 예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습을 하는 사람이. 그 예습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 시간에. 절대 예습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험에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이 책이 잘못된 것도 있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강의하는 걸 아예 읽지 마세요. 읽지 마시고 나중에 제 요약집 나오면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냥. 일부러 여러분들 잘 적을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서브노트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나중에 요약집 되면 다 적혀 있어요. 실제 시험장에 가보세요. 그 요약집 나온 그대로 말이 나오니까. 이 저자는 지금 지 혼자 써요. 지 혼자. 출제원하고는 안 맞는 글자입니다. 이게. 조문하고 판례고 그대로 남으니까. 자, 그런 점을 누구 표준이라고? 대리인 표준입니다. 자, 의사의 흠결 같은 말이 뭐라 그랬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그 다음 사기강박, 그럼 110조. 또는 어느 사전을 알았거나가 뭐죠? 악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하는 것은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 그 사실 유무는 줄과 누구 표준이자?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이걸 대리인 표준설이라 그래. 대리 행위에서 잘못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누구 표준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표준입니다. 바로 밑에 나오죠. 1. 대리 행위 하자 판단 기준은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자,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된다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 당사자는, 즉 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누구죠? 대리인이므로 그 하자나 어떤 악의, 부지, 선의는 대리인에 관하여 판단합니다. 누구 표준? 대리인 표준입니다. 대리인 표준.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따라서 적었습니다.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대리인이 사기강박 당했어, 안 당했어? 안 당했네요? 그러면 유효네, 뭐.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하더라도 본인은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야. 누구 표준이니까? 대리인 표준이야. 자, 만약에 이 대리계약을 체결할 때 항상 대리인 표준. 자, 병이 을을 사기쳤어요. 그럼 얘가 사기당했다면 갑이 취소하면 돼요. 근데 얘가 사기당하지 않고 본인이 사기당했죠? 취소를 못합니다. 누구 표준이니까? 대리인 표준이기 때문에. 왜? 의사결정권자가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리인 표준해야 돼. 그러면 2번 하자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합니다. 자, 이렇게 나간다. 특정한 하자의 효과 본인 귀속입니다. 본인 귀속. 그 정도만 기억하고요. 맨 밑에 117조 거의 매년 나와요. 자, 117조 바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자, 시작. 대리는 누구임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대리는 의사만 결정하면 돼. 대리 의사결정권자야. 의사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의사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건 한 15살 정도만 되면 됩니다. 얘가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이나 피성년후견인이 대리계약을 하더라도 이 계약을 갑이 뭐 할 수 없다고? 취소할 수가 없다는 점이야. 누구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도 오른쪽 갑니다. 동그라미 1번 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 한들은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2번 대리인은 적어도 무슨 능력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의사 무능력자는 무효입니다. 14세 미만자가 대리계약하면 무효예요. 자, 그런 점 조심하고. 자, 밑에 가려 이번에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 자, 적었습니다.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 갑이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제한 능력 3개 뭐죠?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임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건 기억합니다. 자, 대리인은 누구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미한성이 대리계약하더라도 취소할 수가 없다. 이걸 워낙 많이 출제합니다. 그 점을 조심하고. 그게 밑에 이제 확인학습 바로 나오네. 한번 읽어보죠. 좀 문제는 어려웠지만 갑의 대리인 을은 누가 대리인이에요? 무조건 대리가 나오면 대리인은 빨리 동그라미 쳐야 돼. 누구 표준? 대리인 표준. 대리인 을은 갑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했다. 틀린 것은, 자, 답이 5번이다 가보세요. 만일 대리인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에다 2명 더 적어봐. 누구?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경우, 미한성인 경우에 본인 갑은 대리인 을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여기 이제 117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이 미한성일지라도 유효하니까 본인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자주 출제합니다. 예외죠, 대리는. 그 왜 그러냐면, 자, 대리는요, 이 사람은 대신 계약해주고 권리 없으면 아무것도 안 받아. 권리 없으면 다 갑에게 기소하니까 만약에 이걸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대리제도 이 사람이 남용할 염려가 많아서 그래요, 사실은. 자, 갑이 한번 보세요. 갑이, 자, 무조건 한 중학생들, 미성년자들을 갖다가 대리를 내세우는 거야. 내세워가지고 이 갑의 재산에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 계약이 유리하면 취소 안 하고 이 계약 불리하면 미성년자를 자꾸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상대방은 대리인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거래 안전을 위해서 이 사람이 미한성일지라도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하려고 법을 대리는 누구임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워낙 중요해요. 자, 다음 마지막 3절 대리의 효과입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게 대리 행위 받고 3절 대리 효과네요. 효과 1. 법률 효과에 본해 기속하면 직접 기속입니다. 직접 기속. 자, 대리인이 행한 의사표시 이퀄 법률행위 효과 권리는 모두 본인에게 직접 기속합니다. 본인에게 직접 기속합니다. 그래서 2번 내려와서 본인의 능력은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 자, 읽어보죠. 본인은 스스로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그러나 줄거세요. 대리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 갑에게 기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는 가지고 있어야죠? 권리능력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그럼 능력 정리 한번 해보죠. 자, 대리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자, 본인은 권리 의무만 기속받으면 되니까 권리 능력자면 됩니다. 권리 능력자가 누구죠? 자연인 아니면 법인이죠. 그 다음에 대리는 의사 능력을 가져야죠. 그죠? 의사 결정을 해야 돼. 의사 능력자면 됩니다. 지켜보면 1살. 지켜보면 15살. 다음 상대방 병은 당연히 이 계약의 효과를 갑과 병이 받으니까 완전한 행위 능력을 갖춰야죠. 행위 능력자가 돼야죠. 19세 이상이 돼야 되죠. 특히 얘는 의사 능력을 가져야 된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래서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 효과입니다. 거의 시험은 대리행위에서 나온다. 대리는 누구임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고 의사 능력만 가지면 돼. 그리고 대리행위 할 때는 반드시 현명을 한다. 누구 이름을 알려? 본인. 갑의 대리인을 이렇게 알려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리를 마치고 복 대리 잠깐 가보죠. 자, 복 대리 일단 개념만 기억하세요. 자,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입니다. 자, 조심하실 게 대리인이 바빠가지고 대리계약 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중복대리인하는 거죠. 자, A를 자, 을이 수권행위로 A를 대리는 이걸 복대리인 앞에 충자를 넣어서 기억하 중복대리인. 을은 대리인. 자, A는 중복대리인. 왜 병이라 놓지 않냐면 이쪽을 병으로 간단 말이야. 상대방을. 복대리인 또 병하고 계약하죠. 자, 그럼 조심할 게 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고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야. 그러니까 본인의 대리인이 중복됐다는 거예요. 이걸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근데 을은 갑이 선임했고 A는 을이 선임했는데도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많이 출제해요. 그러니까 복대리인이 대리계약할 때는 누구 이름을 현명해야 돼? 을을 현명해야 돼? 갑을 현명해야 돼? 갑을 현명해야 됩니다.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얘도 마찬가지고 갑을 현명해서 복대리계약이나 대리계약은 다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기속해. 또 복 대리인 수십 명 할 수도 있죠. 이게 복대리인 가지고 한 게 이게 다단계입니다. 다단계 이게. 복대리 개념은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개념. 선임은 누가 한다? 대리인이 한다. 할 때 이제 갑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을의 이름으로 선임합니다. 자, 갑니다.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자, 복대리의. 복대리인이라 하면 대리인, 을이 그의 권한 내 행위를 하기 위해서 줄거세요.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을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했는데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개념 잘 기억해야 돼. 복대리는 일단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 갑의 대리인이에요. 근데 선임은 누가 해? 대리인이 선임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을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했는데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 그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복대리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 그래. 용어 정리 잘한다. 복임권,
임행위라 그래요. 자, 오른쪽 2의 법적 성질은,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입니다. 복 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다. 자, 동그라미 3번. 복 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냐?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 복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여전히 대리인의 대리권을 보유합니다. 복 대리인 선임되면 대리인도 대리인이고 복 대리인도 대리인. 다음 동그라미 5번. 복 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했네. 그럼 무권 대리가 되겠네요. 무권 대리가 됩니다. 따라서 월권 대리도 물권 대리 일종이야. 따라서 본인은 이를 무권 대리를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차후에 자세히 배우겠고. 자, 문제는 이제 2번에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자, 1. 임의 대리권은 원칙은 복임권이 없는데. 자, 예외 갑니다. 120조. 제목이 뭐예요?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이며. 자, 복대리는요. 자, 대리인이 임의 대리냐, 법정 대리냐 가장 큰 차이가 복임권 여부예요. 자, 우리 임의 대리는 원칙은 복임권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그다음 법정 대리는 당연히 복임권이 있어요. 당연히 있는 대신에 책임은 100% 책임, 무과실 책임집니다. 자, 왜냐하면 임의 대리는 자기가 대리 계약하기 싫으면 사임하면 돼요. 사임의 자유가 있으니 원칙적으로는 복임권이 없어요. 근데 법정 대리는 사임이 안 됩니다. 자, 가보세요. 어머니가 3살짜리 애한테 야, 나 공인중개사 공부하니까 너희 어머니 건 사퇴한다 그러면 얘가 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정 대리는 사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복대리는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는 거죠. 자, 가보자. 120조.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해 부여된 경우, 법률행위 바로 수권행위죠. 수권행위에 부여된 경우에 대리인까지 줄이면 임의 대리인은 예외 2개. 본인의 성락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원칙은 복대리인 선임 못합니다. 임의 대리는 원칙은 복임권이 없고 예외적으로 본인이 성락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물이 걸렸다면 성부서를 띄울 때고 2개. 성락이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만 선임할 수 있어요. 자, 1. 복임권 내려옵니다. 임의 대리는 동그라미 있죠. 원칙은 복임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자, 그러나 두 번째 줄 예외적으로 본인의 성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만 복임권이 있습니다. 그 부득이한 사유는 우리가 뭐 병에 걸리고 질병, 암에 걸렸다 이런 경우. 자, 다음 페이지 가면 책임 갑니다. 책임은 이 121조 제1항 전조의 규정 120조 2에서 자,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때는 두 가지 뭐죠? 성락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때는 본인 갑에 대해서 그 선임이나 감독에 관한 잘못이 있을 때 과실 책임이 있다. 과실 책임입니다. 자, 그럼 밑에 해설해 놓고 있네요. 임의 대리인이 예외적으로 복인권을 갖는 경우 2개 뭐예요? 본인의 성락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인권을 가진 경우 본인 갑에 대해서 선임 및 감독에 대해서 잘못이 있는 과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법정 대리인 122조. 자, 122조 워낙 많이 나오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법정 대리는 그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야. 무과실 책임으로 100% 책임으로 언제나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이라는 것은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만이 있다. 책임이 가볍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는. 자, 1 내려온다. 복임권.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복임권이 있다. 책임이 무거워. 이 책임은 법정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가지는 반면 복대리인의 행위에 관해서는 선임 감독에 있어 과실 유무 묻지 않고 모든 책임, 즉 일종의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 질병으로 인해 복대리인 선임한테는 책임이 깎아 감경되어 가지고 선임 감독의 잘못이 있는 과실 책임만 있다. 정확하게 정리해야 돼요. 자, 그럼 오른쪽 옵니다. 3. 복대리인이지. 아까 했죠?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라고 그랬어?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그랬어요? 대리인의 대리인이라고 그랬어요? 본인의 대리인 갑니다. 123조 제1항.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합니다. 이게 누구 이름으로 대리계약해야 되겠어요? 본인 이름으로 대리계약해야죠. 제2항. 복대리인은요, 본인 갑이나 제3자 병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복대리인이 계약하면 본인 갑에게 다 귀속해요. 자, 그것만 기억하고 맨 밑에 가르치고 4번 내려옵니다. 복대리인의 복임권 있죠. 복대리인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복대리인은 성질상 언제나 임의 대리인입니다. 누가 선임했으니까? 대리인 선임했으니까 언제나 임의 대리인으로 심표, 임의 대리인과 동일한 조건하에 복임권을 갖는다는 게 통설입니다. 자, 마지막 복대리권의 소멸은, 복대리권도 대리권이 소멸되면 복대리권 소멸하죠. 뭐 본인 대리인 둘 중 아무나 소멸하면 복대리권 소멸합니다. 자, 가보자. 동그라미 1번. 복대리권도 직접 본인에 대한 대리권이므로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 원인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즉 본인 사망 잘라주고, 복대리인 사성파죠. 사망, 파장, 금치산 이퀄 성년, 후견 계시는 복대리권 소멸사입니다. 이 저자는 금치산의 개념이 바뀐 것도 모르고 있어 지금. 다음 동그라미 2번, 3번 가면 3번. 3번.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목권 의문이 권리인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역시 소멸합니다. 대리권 소멸사에 나오네요. 본인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의견 개시, 파산 또 잘라주고, 본인의 대리권의 숙권행위 철회, 본인과 대리인의 기초관계가 종료되면 복대리권 소멸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유권대리 배운 거예요. 자, 유권대리는 갑이 을에게 숙권행위로 대리인이 되면 임의 대리인, 숙권행위는 아니는데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하면 법정 대리인이죠. 자, 이 사람이 자기한테 주어진 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갑을 현명해서 대리계약 체결하면, 근데 갑의 집을 1억에 대신 팔아줬다. 그러면 효과인 1억 받을 권리와 소유권 이전 의무는 갑에게 기속합니다. 만약에 을이 병의 집을 대신 사줬다. 매수인이 대리인이다. 그럼 거꾸로 되겠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돈 줄 의무죠. 이같이 권리 의무는 다 본인한테 기속합니다. 자, 이게 유권대리죠. 그리고 이제 을이 A를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 복대리인도 갑의 이름으로 갑을 현명해서 복대리 계약 체결하면 효과는 다 본인한테 기속한다. 이게 대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법 철학에서는요, 대리 제도가 없었다면 자본주의 망했다 그럽니다.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이 바로 대리와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돈 많이 벌어요? 대표가 돈 많이 벌어요? 회사가? 회사잖아요, 회사. 대리 대표가 없으면 자본주의 망했습니다. 대리. 그래서 이제 의사표시를 대신해서 집 많이 팔아줘. 복복복복복 대리 다 물건 팔잖아요. 팔면 다 회사에게 기속합니다. 이게 유권대리 대표죠.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무권대리 반대말. 이제 무권대리 갑니다. 자, 무권대리는 갑이 을에게 대리권 안 줬어요. 자, 수권행위가 없습니다. 또 법률의 규정도 없어요. 법률의 규정도 없는 놈이 을이 나는 갑의 대리인이다 라고 현명해서 대리 계약을 체결하면 대리권 없는 대리, 그래서 무권대리라 그래요. 정당한 대리 권한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이건 무권대리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원칙은. 나중에 이거는 이 대리 규정은 다 임의 규정이니까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무권대리는 두 가지가 있다. 이것만 확인하죠. 자, 의 갑니다. 1. 무권대리 의. 무권대리라 하면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 즉 줄긋습니다.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딱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거예요. 자, 이 대리행위의 요건은 다 갖추었어. 뭐 현명 이런 거 다 갖추었는데 대리권만 없는 거야. 그래서 무권대리는 대리행위 요건은 다 갖추었는데 뭐만 없는 거라고? 대리권한만 없는 경우를 무권대리라 그래요. 자, 그럼 무권대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권대리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맨 밑에는 1번에서 자,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 두 개를 합쳐서 광의의 무권대리라 그럽니다. 이건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넓은 의미의 넓을 광자. 그냥 광의의 이걸 줄이거든. 그냥 무권대리는 크게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가 협의,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가 있어요. 자, 무권대리는 뭐가 있다고? 좁은 의미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만 기억하고요. 자, 표현대리는 보지 마세요. 뒤에 협의의 무권대리 쭉 가봅니다. 자, 이번 달에는 표현대리 강의 안 합니다. 137페이지로 와보세요. 137 찾았습니까? 큰 산문의 협의의 무권대리. 자, 1의 갑니다. 자, 협의의 무권대리는 일단 적어서 땡땡. 자, 원칙적 무효. 협의의 무권 원칙은 뭐라고요? 무효입니다. 무효. 협의의 원칙은 무효입니다. 무효. 원칙은 무효. 그러나 사후에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사후에 나중에 뭐 하면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이게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입니다. 자, 유권대리는 뭐야? 유권대리는 직접 효과가 누구한테 기성하는 거죠? 본인한테 유효로 기성하는 거고, 협의의 무권대리 원칙은 무효입니다. 자, 1의 보죠. 협의의 무권대리를 하면,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를 하면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한 경우에 심표, 표현대리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무권대리를 말합니다. 즉 바꿔 말하면 넓은 의미 광의의 무권대리에서 표현대리를 빼면 협의의 무권대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광의의 무권대리는 뭐 더하기 뭐라고요? 협의의 무권대리 더하기 표현대리입니다. 일단 무권대리는 그 130조 있죠. 요것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관련 좀 130조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바로 무권대리인입니다. 무권대리인이 타인 갑의 대리로 한 계약은, 줄이면 무권대리 계약은 본인 갑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무효다 이겁니다. 자, 협의의 무권대리는 원칙은 뭐죠? 무효라는 거죠.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자, 그것만 좀 정리하도록 하죠. 자, 다음 페이지 보면,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자, 협의, 오는, 자, 우리 조문만 한번 보겠습니다. 조 몇 조로 와보냐면, 협의의 무권대 133조 와보세요. 제 133조, 644페이지 부록. 처음에는 이 무권대리가 어렵기 때문에 강의를 이번 달에 안 합니다. 해봤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 아직은. 자, 133조 폈습니까? 추인의 효력입니다. 자, 추인은 본인의 단독의, 자, 을이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나는 갑의 대리이다 라고 하면서 갑의 이 집을 1억에 대신 팔아줬어요. 1억에 대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게 이제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이걸 유동적 무효라, 아직은 둥둥 떠다니는 유동적 같은 말, 불확정적 무효라 그래요. 아직은 무효입니다. 나중에 갑이 이 계약이 자기한테 유리하면 추인하면 돼.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계약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추인하면 유효가 되니까 아직은 무효 상태,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가보죠.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죽는다.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이걸 기억해야 돼. 무권 대리 계약을 추인하면 언제로 소급해서요?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게 협의의 무권대리입니다. 자, 그럼 협의의 무권대리는, 자, 무권대리 계약은, 자, 대리권이 없으니까 원칙은 뭐죠? 무효야. 무효인데 절대적인 무효가 아니고 유동적 무효라는 거죠. 아직은 무효라는 거야. 나중에 본인이 무권대리 계약을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된다?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래서 아직은 유동적 무효라 그럽니다. 그럼 다시 돌아오세요. 137페이지로 교과서 돌아오면, 자, 137페이지 찾았어요. 자, 1번 가로 닫고 본인에 대한 효과 설정 읽어가 보죠. 자, 1번 줄 거세요. 무권대리인 의리 상대방 병관 계약은 본인 갑에 대해서는 아직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 무효는 아니다. 즉 유효 무효가 불확정한 상태. 줄 거세요. 무슨 무효라고요? 유동적 무효. 이걸 줄 거세요. 유동적 무효. 동의어 불확정적 무효. 확정되지 않은 무효. 불확정적 무효입니다. 자, 일단 무권대리 계약은 무슨 무효라고요?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다. 그리고 이 계약이 본인에 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여부는 본인 추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추인의 의 갑니다. 추인. 자, 추인이라는 개념이 처음에는 참 말이 어려워요. 추인은 추후에 유효라고 인정하는 단독행위입니다. 대표적인 단독, 의가 아니다. 추인의 의.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의 효력을 본인 갑에 대하여 직접 발생케 함 목적은 의사표시를 위한 단독행위, 본인의 단독행위입니다. 추인은 무권대리 효력을 본인에게 기속시키는 본인의 단독행위야. 줄 긋고 사후에 대리권 수여가 아닙니다. 대리권 수여가 아니며 그 추인권은 형성권에 속합니다. 자, 본인이 추인한다 그러면 소급에서 유효가 되는 겁니다. 대리권 수요가 아니에요. 대리권 수요가 아니라는 뜻은 유권 대리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무권입니다. 무권. 자, 추인의 방법. 추인은 방법은 세 번째 줄만 기억하세요. 추인은 명시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냥 추인한다 명백하게 해야 되고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오른쪽 동그라미 4번 옵니다. 무권대리 추인 효과는 줄것입니다.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 행위는 뭐가 된다고? 소급하여 계약 시부터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무권대리는 원칙은 뭐다? 무효다. 그러나 본인이 뭐 하면 추인을 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래서 아직은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다. 거기까지만 정리하세요. 더 정리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144페이지 와보세요. 자, 1번. 아까 봤던 문제네요. 01번 찾았어요?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 자, 대리인은 대리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요거는 104조하고 묶었네요.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 그 매매가 불공정 행위인가를 판단하면은 불공정이 104조죠. 아까 첫 시간에 배운 거네. 매도인의 경솔하고 무경험은 누구 기준이라 그랬죠?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궁박 상태 여부는 누구 기준이죠? 본인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정확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가 되겠고 다음 05번 보세요. 자,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가 원칙인데 예외죠.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에 대해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당연히 뭐 되죠? 허용됩니다. 허용된다. 자, 다음 31번 가봅니다. 아까 자, 대리권 수여에서 인감 증명 준 것은 대리권 수여다 아니다? 아니죠. 도장 준 것은 대리권 수여라 그랬죠. 그 문제네요. 31번. 임감증명서의 교부만으로는 대리권 수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확한 판례입니다. 정확하죠.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리를 마치고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주에 그 무효 취소 마치면 다음 주에 뭐 촉식이 끝납니다. 그럼 물건을 좀 가면 되겠어요.
자, 오늘 한 것 중에서 최소한도 아까 그 적어준 거 있죠, 그죠? 비정상적 의사표시, 진, 통, 착, 사, 유, 무, 취, 누구에 대항 못한다? 선의의 제3자. 항상 선의가 들어가야 된다고 중시하면 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건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진통차. 이게 이제 요 세 가지를 의사의 흠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요게 사기강박을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그래서 우리 대리에서는 이 107, 108, 109, 110 적용 여부는 누구 표준이다?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대리인은 누가 의사를 결정하니까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 사기냐, 강박이냐 여부는 대리인 표준이 됩니다. 자, 그런 거 차후에 가도록 하고요.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